1번 A 더하기 A의 역행렬로 되어 있네. A 인버스 A 역행렬 그놈은 단행렬을 만족할 때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조준에서 A 제곱과 같은 것을 했잖아요. A 제곱과 같은 것을 이런 거 하면서 딱 보자마자 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다음 공식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어? 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꾸 여러분들이 쌤 풀어주면 그냥 별령이 하겠지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뭘 하고 싶어요. 이름이 부르짖는다 했지. A 인버스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노? 제발 나에게 A를 곱해줘 라고 하고 있다 했지 쌤이. 네. 맞죠? 들리죠? 이제 들려야 됩니다. 사이비 교수도 아니고 들리지? 나에게 제발 A를 곱해줘. 이만 하고 있는 거야. 곱해줘! 금방 뭐겠지? A 제곱이 되고 더하기 A 역행렬에다 A를 곱해주면 뭐가 되지? 단행렬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니? A가 되고 끝났잖아. 이렇게. A 제곱과 같은 것을 했잖아요. A 제곱은 뭐가 되지? 넘어가니까 A 마이너스 단행렬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답은 2번이 되겠죠. 됐죠? 자, 2번. 2번 문제 보니까 B가 A의 역행렬일 때 쓸 수 없고 뭔데? B가 A의 역행렬일 때 A의 역행렬이 B란 말이야. A랑 도대체 뭐랑 곱하면 단행렬이 나올 것인가가 역행렬의 수학적 의미인데 A랑 뭐랑 곱하면 단행렬이 나온단 말이야. B가 A의 역행렬이 있으니까 이게 B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적어줄까? 역행렬 수학적 개념 다시 설명해보자. 역행렬 이게 역행렬이죠.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했는데 그 답이 뭐가 나온단 말이야? 단행렬이 나온단 말이지. 맞지?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고? 역행렬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여기까지 무조건 적는 거야. 습관적으로. 알겠지? 라고 할 때 우리는 동그라미의 역행렬이 뭐가 되는 거야? 세모가 될 것이고 세모의 역행렬이 뭐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맞지? 이거 이제 문자 적으면 이렇잖아요. A랑 B 두 개 곱해서 단행렬이란 말을. 아하. BA도 당연히 단행렬이 된다는 뜻이고. A 역행렬이 뭐가 된다고? A 역행렬은 B라는 뜻이고. B의 역행렬은 A라는 뜻이지. 결국은 역행렬은 도대체 뭐랑 곱하면 단행렬 될 것인지 모양 만들기다. 어쨌든 간에 주어진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B가 A의 역행렬일 때라고 했으면 그거 적으면 있잖아요. A의 역행렬이 뭐랑 같다고? B랑 같다고. 적으면 맞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지? 문제에서 다음을 간단히 알아봤잖아요. A 제곱에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 3승을 간단히 알아봤는데 똑같잖아요. 바로 적어도 되고 똑같이 그만큼 부르짖고 있지 말아서 나에게 제발 A를 곱해줘 라고 하고 있잖아. A 곱해주면 뭐가 되니? 단행렬이 될 것이고 A, B가 될 것이고 결국 뭐라 같아지? B, A가 다 단행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죠? 그럼 정리할 때 이만 뭐라 같지? 사실은 A 제곱에 B 마이너스 A 제곱에 B 3승하고 같은 건데 이렇게. 그렇지. 근데 그건 다시 말하니까 A, B 빼기 A, B, B랑 같은데. 그렇죠? 됐나?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단행렬이. 그럼 앞에 뭐 남지? A밖에 안 남는다. 맞지? 여기에 뭐라고? 단행렬이. 맞나? 또 이거 두개 붙였어. 이것도 뭐가 돼? 단행렬이. 뭐가 남지? B가. 여기에 답이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았고 3번 문제 또한 어렵지 않은데 3번 문제도 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수학적 개념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자. 지우고 요거 됐죠? 여기까지는. 자, 3번 문제에서 설명 좀 어렵진 않지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니까 이렇게 3번 일단 적어놓고 시작할게. A 제곱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단행이야 는 0을 만족할 때 A의 역행렬을 구하라 했어. A 역행렬.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쉬워요. 그냥 그대로 풀 건데 잘 봐. A의 역행렬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A 역행렬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A라는 놈의 성분이 주어져 있으면 그렇지.
A라는 놈이 만약에 2차 정사각형열처럼 A, B, C, D라는 2차 정사각형열이 주어져 있으면 A 역행열은 뭐가 되지? 공식 있죠. A 역행열은 뭔데? AD-BC분의 1 곱하기 두 개 뭐하고? 자리 바꾸고 두 개 부호 반대하고 이게 A 역행을 구하는 방법이잖아. 여러분들아 공식 다 외우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A의 성분이 뭔지 알면 그냥 구하면 돼. 근데 지금 A가 뭔지는 몰라. 뭘 줬어? 식을 줬죠. 그럼 식 조작해서 A 역행을 구하라는 뜻인데 A 역행열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 맞는 거지. 도대체 A랑 도대체 어떤 놈이랑 곱해가지고 단행열이 나올 것인지 요 갈로를 찾아라는 뜻이야. 갈로가 내가 원하는 답이지. 됐나? 이 놈은 쉽단 말이야 사실은. 쉬워서 바로 고쳐볼게. 이렇게 하면 여기 놈을 이항시키고 이항시켰더니만 A제곱에 마이너스 4A는 2단행열이 나올 것이고 맞지? A를 묶어내니까 A 마이너스 4단행열이 될 것이고 그 놈은 2단행열이 될 것입니다. 됐죠? 내 발로 찾기는 이거잖아요. 하면 A는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 요 단행열이 있으니까 여기 1이니까 양변은 뭐 나온다? 2분의 1로 나오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되지? 2분의 1 앞에다가 2분의 1 곱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뭐가 되지? A 빼기 4단행열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A의 역행열이 되는 거지. 그게 답이다. 답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B 단행열 고라지로 나타난다 했으니까 정리해보니까 지금 얼마인데? 2분의 1A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야? 2 단행열로 나타났네. 그렇지? 이게 문제고 A가 될 것이고 이게 B가 되겠죠. 두 개를 곱하라 했으니까 다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야.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맞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등장하더란 말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 식조작을 잘 못하니까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잖아. 흔들리지 않는 공식항이 해줬어. 이렇게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능 시험 칠 때 이건 항상 빈출되는 거야. 그때 갑자기 숫자적인 감각이 내가 안 보여가지고 못 풀면 안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해줬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 풀면 됩니다. 임정 그래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공식으로 내가 만들어줘. 공식 적어줍니다. A의 역행열이 뭔지 구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이래 적는 거지. A랑 도대체 뭐랑 곱하면 단위행렬이 될 것인가? 여기까지는 똑같아. 갈로 찾기인데. 자, 이걸 전개해서 이걸 만들 거야. 그럼 최고차이 얼마야? A죠. 그럼 뭐가 필요하지? 반드시 A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써있잖아. 지금 뭐를 끊어? 무조건 플러스 얼마? 스몰 A 단위행렬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를 끊어? B죠. 여기까지가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안 되지? 그냥 다 전개시켜. 다 정리하니까 A 제곱이 나올 것이고. 맞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플러스 A가 나올 것이고. 이건 쉬워서. 맞지? 전개가 됐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별로 B양 할까요? 맞지? B양 뭐는? 마이너스 B 단위행렬이 될 것이고. 는 제로가 되겠다. 아주 심플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하면 되지? 개수 비교하는 거. 그러면 스몰 A는 얼마 돼야 되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스몰 B는 얼마가 되지? 2가 되는 거지. 그제서야 이놈들 다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더니만 스몰 A 자리에 얼마 넣고 빼기 4를 넣는 거야. 그럼 이게 뭐죠? 빼기 4 단위행렬이 되는 거지. 됐나? 스몰 B 자리에 뭐 넣고? 2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는 똑같잖아. 됐어. 그 다음 다시 나는 A의 역행렬을 원하니까 A는 그냥 가만 놔두고 양변은 뭐 나오면 되지? 2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이건 뭐 되지? 2분의 1A 빼기 2 이렇게 되죠. 아까 거랑 다 똑같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 풀겠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이 문제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2 단위라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사실은. 그때는 이렇게 하면 조금 풀린단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B가 여기 나왔어. 집중해. 만약 B가 여기 나왔어. 만약에 B가 여기 나왔다면 이게 0이란 말이고 그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야?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좋아.
3번 문제 어쨌든 간에 답은 몇 번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지. 마이너스 1. 4번 문제를 내가 좀 전에 했던 풀이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면 양변에 마이너스 다랭이를 뺀다면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다음 이렇게 뭘 줬어? 식을 줬어. 식. 어떤 식을 주고 난 다음에 물어보기를 b 마이너스 단행열의 역행력을 뭐라 했어요? 맞지? 자, 한번 있잖아. b 마이너스 a에 집중해야 된다. 역행력을 뭐라 했거든? 요 놈하고 도대체 뭐랑 곱해서 단위 연결이 되는지를 찾아보라는 뜻이야. 천천히. 똑같이 됐나? 됐지? 이거 찾는 방법인데, 자, 생각해봐. 최고창이 뭔데? AB지, AB. 굳이 여기 곱해야 되지만, 앞에 곱해야 되잖아. 내가 잘 이렇게 B-A랑 여기 가로를 역행렬 교환 없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뭔지 알겠나? 자, 3단. 그럼 최고창이 지금 뭔데? AB거든. AB. 맞지? AB니까 여기 뭐 있어야 되는가? A가 있어야 돼. 됐어.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 더하기. 뭔지 보자. 그래서 뭐였던 거야? 스몰 a, b라고 줘야지. 줄여졌습니다. 따라와. a, b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a하고 a밖에, 아까 좀 전에 했던 건데 a랑 뭐랑 스몰 단행렬밖에 없었으니까 a, e죠. 이제는 b가 있으니까 a, b를 적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는 뭐 적어야 되지? 그냥 b라고 적어줘야지. 여기까지 됐나? 됐어. 아, 쌤이 틀렸나?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뭐 나오지? a, b가 나오고 a, b, 그 다음 마이너스 a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b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 a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안 돼? 좀 잘됐나? a는 6대가 a 제곱 나와야 되니까 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틀렸다. 여기다 뭐 주면 돼? a 단에 있는 제곱인데 b 제곱 없네 지금. 이렇게 쓴다. 정리해보니까 뭐 나오지? a,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오고 맞지? 그 다음 뭐 나와? 왜 안 나오? 플러스 a,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 마이너스 a, a가 나오나? 여기서 맞나? a 제곱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뭐 틀렸노? 에이 미안해. 다시 다 틀려. 미안. 편집할 수 있어요? 응? 안 편집 안 하려고. 아, 네. 다시 할게. 다시. A B 빼기 A의 역행력으로 왔는데 그러면 막 B 빼기 A 역행력으로 맞지? B 빼기 A 역행력이요? 아 틀렸구나. 그래 이상하게 나왔어요. 문제 이상하고 이게 안 나오는데 왜 저런 거 같지? 계속 미안하다. 알겠지? 진짜 미안하지. B 빼기 뭔데 지금? 단위 행렬이잖아. 요놈이 역행력으로 왔어. 에이 미안하다. 그놈하고 도대체 뭐랑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면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다 내가 A를 적으면 곱하면 뭐가 나오니? BA가 나온다고. BA. 근데 위에는 뭔데? AB잖아. 맞지?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고 자리를 바꿨는 거야. 바꿔서 상관없잖아. 기하고 승립하니까. B 빼기 단위 행렬.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한다. 누가 됐나? 그럼 제일 앞에 뭐 써야 되지? A, B 나오기 위해서는 A가 있어야 되겠네. A. 더하기 어떻게? 스몰 a 단위 행렬을 이루어집니다. 맞지? 그다음에 뭐지? 스몰 b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한 거야. 전개해봤더니만 a,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나오고, 그 다음 플러스 a에 b가 나오고, 마이너스 a 단위 행렬이 되고, 이게 넘어오니까 또다시 마이너스 b 단위 행렬이 되죠. 이렇게 돼. 됐나? 됐죠? 다시 정리해보니까 a, b, 마이너스 a, 플러스 a, b 이런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단위 행렬은 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전원하고 비교해보니까 A, B 똑같고 마이너스 A도 똑같고 하면 스몰 A는 뭐가 돼야 되니? 같아지려고 하면 A는 뭐가 돼야 되지? 1이 돼야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단위 행렬이 있나 없나? 없죠?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지 또? 0이 돼야 될거 아니야? 0. 됐어. 이 행자가 하면 A가 1이니까 B는 얼마 되겠노?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인지 알고 있지. 자, 그럼 다 끝났어. 집으면 되겠네. 어디에다가? 여기. A는 얼마라고? A는 1이니까 그냥 1 넣으면 돼. 됐죠? B는 마이너스니까 B자리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누구라고? 이 B 마이너스 단위 행렬의 역행렬을 원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하면 이거 플러스 되고 이게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곱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넣어. 됐죠?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겠네. 그 답이 있나? 아, 3번에 있네. 3번. 됐지? 되겠니? 문제를 잘못 적었구나, 제일 처음에. 4번에. 자, 5번에 설명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됐지?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역행을 구하는 거. 이 공식처럼 하면 조금 풀리는 거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지운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본 수업 시간 때 요 수학적 개념, 테크닉하는 교재인데 상당히 유용하게 씁니다. 됐잖아. 요거 뭔데? A 곱하기 B는 A B가 됐지? 맞잖아? 근데 몇 찍었다 쌤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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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표 꼬표 동그라미 꼬표 본 적 있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뭐라 하더라 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테크닉이다. 참 없는 내용들이다. 알겠어? 이 말이다. 말로 한다 말로. A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고 B라는 행렬도 역행렬이 존재하면 곱해놓은 것도 존재한다는 뜻이야. 됐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는 존재하고 역행렬이 B는 존재 안 하면 곱해놓은 것도 존재 안 한다는 뜻이야. 됐어? 다시 말하면 안 돼. 둘 다 존재해야지만 곱해놓은 것도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럼 자, 다시. 곱해놓은 게 존재 안 해? 그럼 A가 존재 안 해? B는 존재하나? 모르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가 존재 안 하면 나머지는 뭐. 이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잖아. 다시. 뭐라고? 곱해놓은 게 존재 안 해? A도 존재 안 해? 그럼 B는? 모르잖아. 곱해놓은 존재 안 해? A가 존재 안 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모른다. 요거 말듯이 뭔지 알겠죠? 끝이야.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죠? 책이 없는 테크닉들이다.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다. 쟤는 중국에서 2달 동안 표를 할 때 만들었던 테크닉들이다. 이게 좋지 않나요? 중국에서 2달 동안 불법 체류하면서 다 만들었던 수학적 테크닉이니까 잘 기억하도록 해라. 자, 5번 문제 풉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2차 정사각 행렬 집합을 M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존재하지 않는 2차 정사각 행렬을 M이라 할 때 라고 했습니다. 보기 중 오는 문제 했잖아. 이 말이 말한다. 5번에 A 기억 보니까 기억이 됐잖아요. A가 M의 원소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A라는 2차 정사각 행렬이 M이라는 놈이 뭐라 했지? 문제에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A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A가 존재하지 않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B도 존재하지 않는다. A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B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두 개 더 있는 거지. A 플러스 B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니? 이름으로 봤잖아. 이해됐나? 맞나? 틀렸어. 답은 뭔데? 몰라요. 몰라. A가 존재하지 않고 B도 존재하지 않으면 두 개 더 했는 거지. 두 행렬 더 있는 거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럼 이게 존재한다 해도 틀렸고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틀렸지. 아까 선생님 적어줬던 테크닉이 뭔데? 곱했는 거다 곱했는 거. 더 있는 거는 몰라야 무조건 거짓이야.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랑 존재하는 거 다음에 존재하나? 아니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몰라. 더하기는 몰라. 알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보이네 니은. 아 니은은 지금 막 그럼 기억은 뭔데? 거짓이란 걸 알 수가 있어.
리얼은 A가 M이면 되잖아요. A가 M이면 이란 말은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A 제곱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니라고 했잖아. 참이야, 그치야? 참이지. 해보자.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지? A 제곱이란 말은 A랑 뭐랑 곱했는 거야? A 곱했는 거잖아. 그게 A 제곱이잖아. 맞지? A가 존재하지 않아. 똑같은 A가 존재하지 않잖아. 둘 중에 한 개도 존재 안 하면 곱해는 건 당연히 존재하지 않잖아. 아까 얘기했죠? 맞지? 존재하지 않는다. 참이지, 지금. M의 원소란 말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다, 지금. 됐어?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된다는 걸 알았어. 디귿. 디귿은 뭐라 했습니까? A, B가 이 말이지. A, B가 M의 원소면 이 말은 A와 B 곱했는 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A는 역행렬이 존재 왜 이야 이게? A가 오타입니다. 오타. E가 단행이라고 M이라고 적으세요. 오타입니다. A가 M이고 그 다음에 B도 M의 원소다. 이렇게 오타입니다. 이게 M으로 고치세요. 오타입니다. 자, 해보자. 무슨 말인데? 이 말이잖아요. A 곱하기 B가 있는데 그게 얼마라고? AB잖아. 됐어? 근데 뭐라고 했지? 조건이 A, B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맞지? 그렇다면 A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는 둘 다를 뜻한다. B도 존재하지 않니? 라고 하면 틀렸지.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왜 틀렸지? 이게 지금 서포즈, 이게 지금 조건이야, 조건. 가정이잖아. 이건 무조건 만족했어. 이걸 만족하면 무조건 이래 되니 이 말이잖아. 아니요. 이래 될 수도 있고. 맞지? 또는 뭐, 이래 될 수도 있었고. 또는 뭐, 이래 될 수도 있었죠. 그렇잖아. 반드시 이래 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한다면 이게? 이거 뭐라고 치면? 또는이라고 치면 참이지. 또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X가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것까지 못 치나? 또는 이랬을 때는 참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런 말, 장난 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으니까. 자, 제가 답은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거짓이고, 니은만 참이네. 니은 참이고, 이것도 거짓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정사각형렬 A가 다음만 한다면 A제곱은 영행렬이다. 다음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다 골라라 했습니다. 기억. A는 영행렬이다 라고 했는데 기억 조금 틀렸습니다. 됐어? 또 맹세적으로 그렇잖아요. A가 영행렬이면 A 제곱은 당연히 뭐가 돼? 영행렬 맞지. A가 영행렬이면 A 제곱도 영행렬이고 A n수도 영행렬 다 영행렬 맞잖아. A 제곱이 영행렬이 돼서 A가 영행이 된 것은 아니다. 맞지? 왜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A 제곱이 영행이란 말은 A랑 곱해서 0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 될 필요는 없는 거지. 둘 다 0이 아니더라도 곱하면 0 나올 수 있다 했잖아. 행렬은. 맞지? 반드시 A가 0인 것은 아니 A가 0이라는 말은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A가 0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다. 명제는 한 개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거짓이. 자칫 바로 외운다. A가 영행렬이면 당연히 요거는 참이지만 반대 가능성은 거짓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쉽게 찾았고 니은 보니까 니은 A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은을 수로 하는 건데 A의 역행렬의 존재 의무잖아. 한번 만들어볼까? A의 역행렬 어떻게 보면 되지? A랑 됐어? 해보자. A랑 뭐랑 곱해서 뭐가 나오면 되지? 단행렬에 나오는 이 갈로가 있으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식은 요 식밖에 없어 지금. 만들어 가보자. 뭐가 필요하지? A가 필요하지. 그 다음 뭐가 적으면 되지? A 단행렬 여기 뭐 적당해? B를 썼잖아. 정리를 해볼까? 왜 나오지?
A 제곱에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B 단행열이 되네. 됐니? 같아지라고 하니까 20A는 얼마인데? 0이지. 그것도 없잖아. 이거랑 같아져야 돼. B는 얼마 돼야 되지? B가 얼마 돼야 되니? 0이지. 오, B가 0 나왔네. 이게 0이란 말이잖아. 만들 수 없다는 거지. 존재하지 않습니다지. A 역행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니은은 3이 되는 게 맞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여러분들아, 되면 되지. 니은 3입니다. 지금 또 위대한 건데. 이건 A 마이너스 단행열의 역행률은 뭐라고? A 마이너스 단행열의 역행열의 존재음으로 물어봤잖아. 맞지? 존재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자. 요동하고 도대체 뭐랑 곱해서 단행열 나올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든 거고. 오케이? 이거 뭐 정도 되지 하면 A 플러스 스몰 a 단행열 좀 여기 B 제곱이잖아. 됐어? 정리해보니까 왜 나오지? 그거는 A 제곱에 A 마이너스 1 그놈의 A가 될 것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단행열하고 이게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단행열이 됩니다. 지금 다 정리했는 식이 아저씨기 됐죠? 요놈과 저게 같아져야 되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지? 1. 여기 돼야 될거 아니야. 따라서 A는 얼마인데? 1이 돼야 돼. 요것도 여기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지. 맞지? 아, B가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당연히 뭔데? 존재한다가 맞지? 맞지? 또는 그 역행률을 직접 한번 보여보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A가 얼마라고? 1이래. B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래. 그럼 A 마이너스 단행의 역행은 뭔데? 이게 A 마이너스 단행률의 역행률. 이게 내가 원하는 역행률이 되는 거지. 굳이 물어본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좋아. 이게 6번 문제였고 답은 하면 니은하고 디귿이 참입니까? 니은 디귿이 참이겠네. 디귿은 존재한다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디귿 참입니다. 자, 7번 선생님 문제 저것 동안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들? 7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번까지 할게요. 풀어. 뒤에 해도 되겠다. 다음 시간까지 이거 좀 풀어놓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풀어놓으면 다음 시간까지 이거 다 끝낼 수 있도록 우리 해보자. 열심히 해야겠어. 7번이죠. 영행렬이 아닌 2차 정사각형을 A가 다음 만족한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3A는 영행렬. 그때 보기에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을 있는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억해보자. 기억은 A-3 단행렬인 것 같거든. A-3 단행렬하고 뭐랑 곱해가지고 단행렬 나오니 이래 물어봤는 거고 갈로를 찾으셨으면 답이 되는 거야. 쌤 눈에 보더라도 확 드러나. 없지? 왜 온지 알겠나? 바로 보이잖아. 그래서 A를 놓고 내면 뭐하나? 이게 뭐가 되지? 0이지. 단행이 만들 수 없네. 잘 모르겠으면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A 플러스 단행, A 단행. 잘 못하면 이렇게 하라 됐지. 정리해보니까 A 제곱에 나중에는 이제 직접 안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못하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그럼 뭐예요? A 빼기 3. 그 다음에 A가 되고, 플러스에 마이너스 3A 걷어보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저 원래 식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요 놈이 뭐가 되지? 요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맞지? 요거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A 값이 얼마인데? A가 0인 걸 알 수가 있다. 맞지? A가 0이야? B도 뭐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지? B가 0이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지. 기억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됐어? 자, 니은은 이래 물어봤네. A-2 단행열, A-2 단행열의 역행열은 존재하니 물어봤는데 똑같은 방법 풀어볼까?
A-2 단행이라고 도대체 뭐라고 곱하면 단행이 나올 것인가? 식 조작합니다. A 플러스 스몰 a 단행을 줬고 B라고 적으면 되겠다. 전개 봤더니만 A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런 나오지. 그놈의 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그놈의 단행이 됩니다. 자, 이거 조작해 보니까 저 원래 식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지? 이게 빼기 3이 돼야 되거든. 맞지? 그럼 A는 얼마? A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원래 식하고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건 뭐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되거든. 원래 식. 그렇지? 그 다음에 웬만한 A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B는 얼마 돼야 되지? B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나? B 맞지? B가 2잖아. B가 0이 아닌 거야 지금. 존재하나 안 하나? 존재한다. 됐나? 그게 뭔지 찾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는? 그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물어봤으니까 B는 니은은 역행률이 존재한다? 뭐야? 좀 틀렸네. 문제에서 말했잖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몰라놨네. 마치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아이고, 성질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 기억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기억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고, 니은은 지금 존재합니다. 맞지? 니은은 존재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제외해야 되는 거야. 맞지?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럼 니은은 존재하는 거. 이것은 A 플러스 단의 행렬을 물어봤네. 이것은 A 플러스 단의 행렬 때 역행렬 물어봤는데, 이놈하고 도대체 뭐랑 곱하면 단의 행렬 꼬라지가 나오냐, 이 말이고. 마찬가지로 A 플러스 A 단의 행렬 B 해서 만들어 보자고.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지? 무시하면 내가. A 제곱에 얼마 되지? A 플러스 1 그놈의 A가 될 것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되나 그놈의 단행력 저 식과 같아지려고 하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서 이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되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요거는 뭐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B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4가 되지. 맞나? B가 0이 아니네. 존재하지. 내가 원하는 답에서는 제외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했으니까 답은 기억만 답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번부터 시작할게요.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했는데 역행렬의 존재 의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식을 주게 하면 역행렬의 존재 의무는 다시 성분이 주어졌을 때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나에게 식을 주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라는 다음 2차 정사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역행렬이 존재 요건은 AD 마이너스 BC죠. 요거 두개 곱하면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요게 ADT 요게 마이너스 요게 곱하면 y네. 요게 지금 AD 마이너스 BC. 그렇죠? 요놈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은 이 주어진 식이 뭐가 된단 말이야? 넌제로가 된다는 뜻이죠.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넌제로가 아니라는 뜻이죠. 끝났습니다. 이게 나죠. 이 식을 주기 위함이고 주어진 문제에서 좌표 평면에서 x, y의 잡침으로 왔으니까 x랑 y로 이루어진 이 식이 도대체 어떤 도형을 나타냈냐를 물어봤고 주어진 놈을 y 있는 걸로 보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네. x-1 x 플러스 3이라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가 되어버렸죠. 2차 함수고 2차 함수 그래프 살짝 그려보면 절편이 지금 뭔지 알고 있잖아. 절편이 지금 왜 됐습니까? 절편이 1하고 3이 절편이니까 1과 3을 지나는 뭐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미안한 것을 썼네. 1하고 3이 아니고 얼마야? 1하고 마이너스 3이죠. 1하고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절편이 그다음 2차 1하고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가 되겠고 주어진 이 그래프가 3번에 있는 그 답 3번이 됐습니다. 어려움 많이 있고 9번 지금 8번, 9번 전부 다 역행렬의 존재 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y 이퀄 mx 플러스 n, y는 y 이퀄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문제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 직선 위라 했죠? 하면 이 주어진 두 점은 C, B,
직선 위에 두 점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야. 식이 하나 나왔네.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해보자. x 자리에 a를 넣고 y 자리에 b를 넣으면 b는 ma am이라 줬다. ma 플러스 n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 정도 대입하니까 d는 꼴이 나오네. d는 얼마야? mc가 mc 플러스 n이라는 이런 관계식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이를 A라는 행렬은 또다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몰 a, b, a, b, c, d로 생깁니다. 이 주어진 행렬이 이번에는 A의 역행렬이 항상 존재하지 않기 위함이 있겠다. 여전히 역행렬이 존재적 물어봤고 뭔데? AD 마이너스 BC지. 이게 역행렬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뭐가 된단 말이야? 는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식을 중요함이죠. 이 식을 줬는데 다음 중 P로 존재하지 않기 위한 P로 충분 조건 표현인데 P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그냥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말인데 그때 보기를 보니까 M하고 N에 관한 관계식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에서 보니까 두 점 A, B, C, D라 했어. 그러니까 A, B, 스몰 a, B랑 CD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관계식 만든 거야. 요건 다시 말하면 뭐 되지? AD랑 뭐가 같단 말이야? BC가 같단 말이지. 맞지? 근데 보니까 D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D. M과 N에 관한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D잖아. 그럼 AD랑 말은 뭐 되지? AD라는 건 AD랑 BC가 같은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AD란 말은 여기 있는 요식 D에다가 A를 곱하면 되겠고. 그럼 뭐가 돼? A, C, M 플러스 AN으로 되는 이게 지금 AD가 되겠죠. 주어진 D 자리에다가 A를 곱하는 식이야. 그거랑 같답니다. BC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B가 되는 B. 맞죠? 여기다가 뭘 곱하는 C를 곱하는 거다. 그럼 뭐라 하지? ACM 플러스 CN으로 됩니다. 자, 봤더니만 좌변에 있는 ACM하고 우변에 ACM은 똑같은 나라를 바뀌시고 결국은 뭐가 됐지? AN하고 뭐 같단 말이야? CN하고 같아야 되겠네. 이게 항상 같아지기 위해서는 두 점 A, B, C, D 했으니까 A와 C, 이 A, C들은 막 변하더라도 상관없더라도 항상 이게 같아져야 됩니다. A가 무슨 수가 되든 C가 무슨 수가 되든 간에 두 개 같아지려고 하면 당연히 N이 얼마가 돼야 되겠지? N이 는제로가 돼야지만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다음 3번이 아니고 10번 점 P, X가 다음 부등식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0보다는 커나 같고 X라는 놈이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라는 놈은 0보다는 더 커나 같고 Y라는 점이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다음을 나타내는 영역 아래 X, Y가 있고 그 다음에 양수 A라는 말이 있죠. 양수 A에 대하여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스몰 A가 양수고 A, X, 1, Y라는 이 행렬이 또 여전히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했잖아. 그럼 그건 나한테 모르겠다? 식을 준 것밖에 없다. 역행렬은 존재 AY네. AY랑 AY 마이너스 곱했는 거 X죠. 요게 지금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했으니까 는제로가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이제 밑에 읽어보니까 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의 최대값겠어. x, y는 무엇이냐? x, y에 관한 관계식은 지금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선이 되겠구나. y는 걸고 싶을까? y는 걸고 싶으니까 뭐가 되지? 넘어가고 a분의 1 x 이렇게 되지. 이게 뭐죠? 직선이야, 직선. 맞지? 기울기가 얼마인데? a분의 1이고 어디를 지나는 직선입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이잖아. 주어진 문제였으면 제일 처음에 x랑 y의 범위가 나타나 있었어. 자, 작품을 보니까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 3이 어딘가까지 y 값도 0에서부터 3까지 그러니까 이게 y 이고 0에서 3까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이 정사각형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x, y가 되는 거지. 맞죠? 빨리 됐죠? x가 0에서부터 3까지
y도 0에서 3까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 정사각형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x, y가 되는데 그놈하고 또 다시 이 관계식도 만족해야 돼. 이게 뭔데? 원점 지나는 직선이야. 맞지? 하면 어떤 그림이 되겠지?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이런 그림들은 등등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이 도형의 길이의 최대값이야.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면 도형 길이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요까지가 도형의 길이가 되고 맞지? 영역 내에 있는 직선 됐습니까?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도형의 길이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원점 지나는 직선 중에 하필이면 어디 있을 때 가장 길게 되는? 대각선이죠, 대각선. 맞죠? 요게 지금 요 원점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주어진 영역 내에서 직선은 요 직선. 그때 빨간색 길이가 최대의 길이가 되겠고. 맞죠? 이게 얼마나 길이가 3이고, 길이가 3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나? 3루띠가 된다는 거 알겠죠?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3루띠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선생님. 최소값은 3이지. 맞죠? 최소값은 3이 되는 거 알겠나? 무조건 원점은 지난 직선이어야 돼. 영역 내에서. 맞지? 가장 짧은 직선은 요 길이, 요 길이. 그래서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면 A가 뭐라 했지? 양수가 됐어. 맞지? A가 양수. A가 양수. 됐어. 어쨌든 간에 주어진 문제에서 최대값은 얼마? 3. A가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A가 양수가 있기 때문에 y equal 0가 될 수 있나 없나? y equal 0. 이 그래프는 그려질 수 없고. 맞지? 하면 뭐가 y equal A가 지금 주어진 이 직선이니까 어쨌든 간 최소값 문제를 물어볼 수가 없네. 상황이. 어쨌든 최대값은 3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1번. 자, 11번 문제 보니까 또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시간 상관없이 나왔죠. 세타의 범위가 0보다는 크나 같고 세타가 2파이보다는 작다. 요 범위 내에서 A라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A 행렬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주어진 행렬이 A, B 꼴 단행렬이 됐어. A, B는 단행렬.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놈을 만족하는 행렬 B가 존재하지 않도록 했잖아. 행렬 B라는 말은 행렬 B는 뭔데? 지금 뭐하고 있지? A랑 B랑 두 개 뭐하고 있습니까? 곱해서 뭐가 나왔단 말이야? 단행렬 나왔단 말은 서로 무슨 관계란 말이야? 역행렬 관계지. 주어진 문제에서 B가 존재하지 않도록 B는 결국 뭔데? B는 A의 역행렬이 B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데? 여기서 B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은 B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야? 요 말과 똑같은 말이야. 말 살짝 따라하자. B가 지금 뭐라고? A의 역행렬이니까 아하.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말을 살짝 바꿔놓는 거야. 그렇죠? A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세타의 최대 최소가 물어봤는데 여전히 식을 좀 물어봤고 없죠. 그렇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AD-BC 즉 이거 두개 곱하면 뭐가 되지? 사인 제곱의 세타네 마이너스 요 두개 곱하니까 코사인 제곱의 세타죠. 그게 뭐가 되란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 여기에 는제로가 되라는 뜻이냐. 됐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다음과 같이 인수면 되겠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는제로 이렇게 인수면 되겠네. 혹시 나오는 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서 두 개 곱해서 는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0이 되든지 또는 이게 뭐가 돼야 되는가? 0이 되겠지. 그렇다면 이게 0 된단 말은 사인 세타랑 뭐랑 같단 말이야?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아지든지 됐어. 또는 사인 세타랑 뭐랑 같아지는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아지든지 이렇게 보면 다음은 만족하는 세타 각도인데 그놈의 최대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자, 뭐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게. 쌤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사인 코사인의 정의를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그래. 원래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는 뭔데? 코사인의 정의가 뭔데?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R분의 X 앞인데 내가 반지름이 전부 다 1인 이런 단위원을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코사인은 무슨 좌표라고? 그냥 x좌표가 될 것이고 사인은 y좌표가 될 건데 그런데 x좌표랑 y좌표가 같아지는 이 말이지. 당연히 뭐야? x좌표 y좌표 같아진 게 요거 또는 요거지. 맞지? 그때 얼마야? 각도가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여기 몇 도지? 45도지 45도. 됐지? 이해된다? x, y 좌표 같아지면 요점이잖아. 이것도 세타는 뭐가 되노? 45도니까 45는 뭐라 그러면 4분의 파이 이렇게 주면 되겠네. 맞지? 요것만 있나? 아니 요거 있잖아. x, y 좌표 같아지면 또 뭐가 있나? 4분의 파이도 있고 또 뭐가 있어? 4분의 파이 이건 얼마야? 4분의 파이 4분의 2 파이 4분의 3 파이 4분의 4 파이 4분의 5 파이 알겠습니까? 4분의 5 파이 이게 지금 사인, 코사인 같아지는 것이고 이거는 뭔데? x좌표랑 y좌표가 같긴 같은데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뜻이죠. 뭐 어쩌면 이 점들의 좌표가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영역에 나온 뭐가 되지? 세타는 4분의 3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2 파이 4분의 3 파이 4 파이 4분의 4 파이 4분의 5 파이 4분의 6 파이 4분의 7 파이 됐나? 4분의 7 파이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다른 대칭은 뭐냐?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잖아.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래. 가장 큰 건 이게 가장 크지 뭐. 최대값. 맞어? 맞지? 가장 작은 건 이게 제일 작지 뭐. 됐습니까? 요거 빼기 5하니까 얼마인데? 4분의 요거 빼기 5 4분의 6파이. 즉 답은 얼마 되지? 2분의 3파이가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2분의 3파이 맞네. 단지 이 문제는 뭔데? 여기서 A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란 말을 살짝 말을 바꿔놨는 거고 그 다음에 식을 준 거. 역행렬의 존재 의무는 이렇게 나에게 식을 줬고 고등학교 하이스 배웠던 고등 하이스 배웠던 삼각함수 그렇게 내용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자. 이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고 x제곱 플러스 ax에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랑 베타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 a라는 행렬을 주기를 a 행렬은 알파가 알파 베타 1, 3 이렇게 됩니다. 이 행렬이 역행렬을 갖지 않는데 a 역행렬을 갖지 않을 때 존재하지 않겠잖아. 그때 실수 a가 물어봤어. 여전히 마찬가지고. 해볼까? 우리가 일단 어떤 2차 방정식에 뭘 언급하고 있어? 두 근을 언급했잖아. 우리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일단 써먹고 봐야 되는 게 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가 되겠지. 이건 써먹든 써먹지 않든 무조건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주어진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한테 또 다른 또 식을 한 개 준 거지. 식이 뭐죠? 2개 곱했는 거. 3알파가 3알파 AD-BC 베타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다 했으니까 는제로가 됩니다. 됐어? 따라서 베타가 얼마나 같지? 3알파랑 같다라고 이런 식을 줬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뭘 물어봤는 거야? 뭐 주어진 문제에서 실수 A 값을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또 서로 다른 두 식은 얘기했죠. 서로 다른 두 식은. 맞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은이란 말 나오면 우리는 또 뭐 써야 되지? 판별식 쓰지, 판별식. 판별식 D는 뭐가 돼? D는 판별식은 A제곱이 되겠네. 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게 판별식이야. 그게 서로 다른 두 식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오고 싶어. 됐어? 그럼 A로 묶어냈더니만 A 빼기 4가 될 것이며 따라서 A는 뭐가 되지? A는 0보다 작든지 또는 A는 4보다 크다 이러잖아. 0보다 작든지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왔죠 일단. A의 범위가 나왔어. 됐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답을 구했는데 그 답이 이 범위 없는 것들은 답이 안 되겠네. 됐어요? 됐죠? 자 그럼 해볼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지? 식을 다 나왔잖아. 여기서 보니까 베타가 3알파야, 베타가. 베타 3알파니까 베타 자리 3알파 집으면 되겠네. 그럼 어떤 식이 나왔습니까? 베타 자리에 3알파를 집어넣었지만 그러면 4알파가 되나? 4알파가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베타 자리에 3알파 집어넣으면 3알파 제곱이 되겠네. 3알파 제곱은 A가 되는 거야. 주어진 문제에서 A가 물어봤으니까 두 개 연립해서 미지수 두 개씩 두 개 연립하면 되겠고. 자, 지금 넣어볼까? 어디 넣고? 왜 되나? 3알파 제곱. 그 다음에 A가 지금 얼마 되지? 여기 넣는 거 하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데 마이너스 A는 4알파잖아. 더하기 4알파를 너 문제로라고 이렇게 합니다. 됐나? 알파를 묶어내니까 3알파 더하기 4가 될 것이고 문제로 따라서 알파의 답은 뭐 나왔어? 알파는 0이 되든지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알파가 는제로였다면 알파가 0이었다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네. 맞지? 알파가 0이면 A는 뭐가 되지? A가 0이 되는 거야. 또는 알파가 만약에 3분의 4였으면 알파 자리에 3분의 4는 4 이건 된다? 그럼 얼마 되니? 9분의 16? 3분의 16이 돼. A는 3분의 16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오죠. 됐어. 알파가 0일 때는 A도 0이 될 것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면 A는 3분의 16이 나오는데 그럼 둘 중에 이건 답이 안 되죠. 요 범위가 없잖아. A가 0보다 작든지 A는 4보다 크다 치니까 요 놈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 답은 3분의 16 이렇게 구합니다. 보다시피 주어진 문제는 그냥 주어진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이 식을 주기 위한 도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등상한식 같은 연립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패턴이죠. 근거에서 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행렬 단어는 고등상하랑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없어. 다른 모든 단어들은 고등상하 문제랑 연결시켜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학유형평가 수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 괜찮은 문제는 전부 다 고등상하랑 연결돼야 되는데 행렬은 연결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연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어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지. 그러면 뭐 주는 거냐? 단지 식을 준 것밖에 없고 이 식 풀어가는 과정 중에 뭐 2차 부등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고등상하 문제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역행렬의 존재, 성분이 주어졌는 역행렬의 존재 여부는 무조건 나에게 이 식을 주기 위한 도구밖에 없다. 알겠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행렬 A라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생겼고 A라는 행렬이 2-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기로 했잖아. A 플러스 T 단위 행렬 A 플러스 T 단위 행렬 A 플러스 T 단위 행렬 이게 실수 T의 값에 관계없이 그 밑줄 꺼놓고 그 다음에 항상 역행렬을 가진 요 놈의 역행렬이 요 조진 놈의 역행렬이 항상 존재한다. 존재 이게 존재 이번에는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마치 또 식을 줬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 상수의 값 물어봤고 그럼 이게 뭔지 이 주어진 놈의 성분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역행렬의 존재문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A는 주어졌고 T 단위 행렬은 뭐 어떻게 생겼어? T 단위 행렬은 T 빵빵 T잖아. 어떻게 더하면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T 단위 행렬 어떻게 생겼지? A 플러스 T 단위 행렬 어떻게 생겼네. 자, 요거 더하기 T가 될 것이니까 T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자, 그냥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됐죠? 그럼 요거 다 T가 되겠지, T. T 빼기 A가 되겠죠. 요는 되는 요게 역행렬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AD-BC 하면 되겠네. AD 곱했더니 얼마 나오지? T 플러스 2.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되겠네. 이게 역행렬이 뭐라 했지? 존재한다라고 했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는제로 되면 안 되지. 맞지? 항상 존재. 뭐 어떻게? T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다.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의 t가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야? 1-2에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2차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자 문제에서 실수 t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 밑줄을 했잖아요. 밑줄 끌었겠지? 실수 t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성립하는 항상 성립했어요. 그 말은 왼쪽에 있는 식은 뭔데? 2차식이죠. 맞지? 오른쪽 는제로 나타주세요. x축.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문제는 등식이 되었을 때, 는이 되었을 때는 항등식 문제야. 항등식 문제인데 지금은 는이 아니죠. 는이 아닌 것은 뭔데? 그냥 부등식인 거야. 이게 0보다 크든지 0보다 작든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그 다음에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문제야. 그래프. 알겠습니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게 뭐지? 2차식입니다. 2차식. 2차 함수 그래프니까 왼쪽 거는 최고차는 개수가 없는데 양수고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지. 요 그래프, 이거는 뭔데? x축이라고 했잖아. 문제로는 x축과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만나지 않는 그림은 이 그림밖에 없지. 이렇게 돼야지만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거지. 맞지? 이 말은 또 내한테 2차식이니까 반응한 거야. 사실은 이게 2차가 아니고 또는 2차라 하더라도 범위가 적어졌으면 무조건 판별식 쓰는 문제가 아니야. 학생들이 무조건 판별식 쓰는데 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요 문제는 판별식 쓰면 제일 쉬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되지? 이 그래프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 최소값. 제일 작은 값이. 맞지? 이게 최소값이잖아. 이 최소값이 뭐보다 x축 0보다는 어느 쪽이 있어야 되나? 크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원칙은. 그런데 그냥 2차 방정식일 테니까 그냥 판별식은 혹은 이래저래도 상관이 없죠. t의 값이 특별하게 지금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별식 쓰자. 그랬죠? 판별식 볼까? 판별식 뭐가 되지? 요놈 제곱이죠. 요놈 제곱. 맞지? 제곱합니다. 얼마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됐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플러스 8에 이렇게 됩니다. 그게 흑은 돼야 되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어.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자, 식을 좀 정리해보니까 적을 데가 없었어요. 자, a제곱에 얼마야? 4는 사라지고 플러스 8에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4a가 되나? 이렇게 되고 a로 묶어내니까 a 플러스 4 따라서 내가 원하는 a가 보이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답이 2번에 있네.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이제 좀 전에 선생님 얘기했던 그 문제랑 동일한데 이번에는 범위가 주어졌어.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14번 문제는 그거. 이번에는 x값 범위가 주어졌어. x가 1보다는 크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임의의 실수 x랑 말은 모든 실수 x랑 말과 똑같다.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죠. 2, 3-x에 그 다음에 1-x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렇게 생겼고 요놈의 역행렬이 항상 존재할 때 역행렬이 존재할 때지 항상 a 역행렬이 항상 존재합니다. 다들 실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행렬의 존재 여부는 나에게 식을 준 것밖에 없고 계산하면 이런 거지. ad-2 곱하면 얼마 돼? 2a 플러스 2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요게 곱했는 거잖아. 곱하니까 얼마 나오나 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까지 됐지? 그놈이 역행렬이 존재했으니까 ad-bc가 뭐 되면 면제로가 되지 말라는 뜻이지. 됐나? 지금 좀 정리해볼까? 정리해드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요놈은 제로가 되면 안 된다. 자, 마찬가지로 왼쪽은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데 양변은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최고차항 개수가 뭐야? 음수야. 음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거는 뭔데? 0이니까 x축인데 만나면 안 되죠. 근데 요 놈은 그냥 득대고 판별식 쓰면 안 됩니다. 왜? 범위가 있잖아. 그림을 그려야 되겠잖아. 해보자. 지금 내가 상황 판단을 뭐 이렇잖아요. 자, 요 놈은 대칭축이 왜 되죠? 대충 한번 그려볼까? 대칭축. 이 말 이렇잖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고칠 수 있겠지. x제곱 됐어. 대칭축 뭐에 생겼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원래 저기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건데 맞지?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나올 것이고 뭐야? 플러스 2에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제곱을 고쳤다. 그래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은 왜 생겼는 거야? 지금 상황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생겼지?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내가 지금 원하는 수는 어디 있어야? 1하고 4 사이에 쓰는 거거든. 집중해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1하고 4만 딱 그래. x 값의 범위가 1에서 4까지니까 요게 1이라 치자. 이게 4라 치자. 요 범위에 쓰면 말이지. 요 범위에 쓰면 x축하고 요 x축하고 요 그래프가 만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없으니까 위로 볼록할 것이고 대칭축이 지금 얼마인데? 2다 2. 대칭축이니까 1, 2, 3, 4쯤 됐으면 이게 지금 대칭축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프가 1에 그려지면 되겠나? 이렇게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지? 그럼 안 만나는 거 같잖아. 그래서 말 따라 1하고 4 사이에서 그리니까 여기까지 그림 그릴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만나는 거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 그래프에 이게 무슨 값이야? 이게 최대값이야. 최대값. 맞지? 최대값. 최대값이 얼마 되지? 이게 최대값이죠. 그래프 최대값. x가 언제 할 때? 2가 될 때. x가 2일 때 최대값 나오잖아. 최대값이 얼마인데? 2a 더하기 3이야. 따라서 2a 더하기 3 최대값이 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작아야 돼. 이게 첫 번째 답. 이게 아마 판별식하고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계산해보면 뭐에 나왔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왔어. 근데 이것만 답 적으면 틀려. 또 있다 이거지. 범위가 있을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해봐.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랬어. 이 주어진 이 노란색 이 범위 내에서만 이 그래프가 안 만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 그래프 위로 올라갔다 치봐. 요쯤 대칭축이 있으니까 이래 그려져. 여기까지 그려지고 이마가 이래지가 않았어.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리면 지금 만나는 거야. 안 만나잖아. 그렇지? 그럼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되지?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제일 작을 때 얼마인데? 4일 때 최소값이죠. x 4일 때 그 최소값이 0보다는 어느 쪽에 있으면 되나? 위쪽에 있으면 되잖아. 이 최소값이 얼마인데? x에 뭐 넣으면 되지? 4를 넣으면 되지. x 4 넣기만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최소값이 얼마인데?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a. 이게 마이너스 4고 플러스 3이니까 2의 마이너스지. 이 최소값이 0보다 어느 쪽에 써야 된다고? 이번엔 위쪽에 그려지면 돼요. 맞지? 따라서 a는 뭐보다 큰데 2분의 1보다 크다도 답이 나오죠.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답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 답 두 개 나와요. 알겠죠? 이게 어렵다. 그게 다 맞네. 요 답이 나오든지 또는 요 답. 그러면 주어진 몸은 항상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고.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면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요 문제 패턴이 역행렬의 전조 의무는 나에게 식을 주기 위함이고 그 문제는 2차 부등식 문제로 나오는 게 거의 대다수 문제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을 때는 그냥 판별식 쓰면 돼. 2차 부등식 나왔을 때. 그런데 지금처럼 뭐가 나타났어? 이 범위가 나타난 범위 내의 모든 실수 x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어떤 양상을 따지고 올 필요가 있다. 여기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 알겠죠? 좀 쉽게 나오면 이렇게 그냥 판별식만 쓰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두 개를 어쨌든 두 개를 무조건 풀어내는 테크닉이 뭔데? 최대 최소값 가지고 상황 판단하는 방법이지. 알겠어? 이거 시험 잘 나온다 했으니까. 1.5. 자, 15번부터 풀겠습니다. 행렬 A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A라는 행렬을 봤더니만 좀 복잡하게 생겼다. 자, 적어볼까? A 행렬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 2분의 1 루트 3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 이게 A이고 그 다음에 A 역행렬은 A의 n승이를 됐네. 다음 식이 승리 반복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뭐하고 싶어? 다음 식을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뭐하고 싶니? 뭐하고 싶어? A. 그렇지. 이게 나에게 제발 A를 곱해줘 하네. 맞지? 곱해줘? A 곱해주면 막 되니? 단행이 돼. 맞지? 그럼 A를 곱해주면 뭐가 되니? A의 n 플러스 1승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렇구나. A의 n 플러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 추정 문제지. A의 그듭지고 추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공식에 적합한지 본다 했잖아. 공식은 1 빵빵 1 단행렬 고라지에서 1,1가 살아있든지 빵빵이가 살아있을 텐데 그게 아니야 지금. 맞지? 1,1가 살았을 때는 반드시 빵빵이 중에 한 개 있어야 되고 빵빵이가 살아있으면 이건 상관없다 했는데 어쨌든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 하겠지? 무조건 K 정리 쓴다 했잖아. 일단은 K 정리 한번 적어보자. K를 헤미트 정리 적어봤더니만 K 정리는 A 제곱에 이거 두 개 더 있는 거 보고 봤는데 이거 두 개 더 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에 보고 봤으니까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A 여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했는 거지. 그럼 얼마입니까? 4분의 1 AD. 이거 두 개 곱하니까 얼마인데?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맞나? 그놈을 뺄 거니까 맞지? 그럼 다시 플러스가 되죠. 4분의 4네. 1이네 1. 뭐 했는지 알죠? K는 그럴 때만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식이 성립했잖아.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이게 내한테 주는 정보는 뭐라고? A의 몇 승이야? A 3승이 뭐가 된단 말이야? 다음의 행렬입니다 라고 줬다고 외워라. 캡처야 여러분들아. 맨날 나온다. 그러면 A 3승이 다음의 행렬이면 몇 사이클이야? 3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같은 것들이잖아. 그러면 3 사이클이니까 단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노? 3의 배수들만 전부 다 뭐가 되는 단행이 되는 거야. 3, 6, 9, 12, 13, 15, 12, 15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두 자리 단수 있잖아. 그럼 요 놈이 두 자리 단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얼마냐? 요 놈이 3의 동그라미가 3의 배수가 돼야 돼. 맞지? 하면 동그라미 즉 n 플러스 1이 두 자리 단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뭔데? n 플러스 1은 12가 되어도 되고 또는 뭐다? 15가 되어도 되고 맞지? 어디까지야? 99가 되어도 되지.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뭔데? n이잖아요. n이 될 수 있는 건 뭔데? n이 될 수 있는 거는 11이 될 수 있고 14가 될 수 있고 맞나? 17이 될 수 있고 이래 되는 거. 어디까지야? 98까지가 되는 거. 됐습니까? 요놈의 개수로 하는데 이놈의 개수나 이놈의 개수는 똑같죠 지금. 맞지? 물론 등차 수열에 항해는 보고 한다면 개수 구해도 좋고 원래 1에서부터 100까지 3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 33개가 있잖아. 33개 중에 뭐 빼면 되니? 3, 6, 9 3개 빼면 되잖아. 12부터 생각해. 다시 1에서부터 99까지 몇 개 있다고? 33개 중에 지금 뭐가 빠졌니? 3, 6, 9 3개 빠졌잖아. 30개인데 30개. 요놈의 개수는 몇 개라고? 30개. 요놈도 똑같이 30개인지 알겠죠? 답은 몇 개야? 30개. 개수가 몇 개인지 몰랐으니까 답은 n의 개수는 30개.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보니까 행렬 이렇게 됐다. 성분이 A, I, J 성분을 표현하기를 바라고 있고 가우스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우스의 2분의 3i 마이너스 j 이렇게 됩니다. 요놈의 가우스를 성분을 한다했고 i는 1에서부터 1, 2가 될 수 있고 j도 1, 2가 될 수 있으니까
이 A라는 행렬은 2차 정사 행렬이 되는 거야. 자, 성분이 뭔지 일단 보여보자.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자리가 A11, A12, A21, A22니까 A11에 들어갈 성분은 I에도 1 넣고 J에도 1 넣었다는 뜻이니까 2분의 얼마 되지? 2가 돼. 맞지? 2분의 1은 1이고 1을 가우치하면 뭐가 되지? 그냥 1이지. 됐어. 1, 2를 넣겠네. I에다가 1 넣고 J에다가 2를 넣으면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을 가우치하면 얼마 돼? 2분의 1은 0.5니까 여기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 1을 넣더니만 6 빼기 1은 5가 될 것이고 2분의 5는 2.5지. 2.5 가우치하면 뭐가 되지? 2가 되지. 됐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6 빼기 2니까 4가 될 것이고 2분의 4는 2고 2를 가우치하면 2가 되네. A의 성분이 뭔지 이렇게 식으로 줬는 거야 지금. A를 구해놨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 A의 역행렬의 모든 성분이 합이야. A 역행렬을 직접 구하면 되잖아. 맞지? A 역행렬 어떻게 구하지? 2개 곱했는 거 빼기 5. 2개 곱하니까 얼마야? 2.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을 이렇게 줬고. 맞지? AD-BC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뭐하고? 자리 바꾸고. 요 두는 뭐하지? 부호 반대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이게 지금 역행렬이 되거든. 이 역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다 곱한 다음에 돼도 되겠지만 이 성분을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2분의 1 곱해도 되지. 다 더하는 거 얼마야? 1이지. 1에다가 2분의 1 곱했으니까 성분의 총합은 뭐가 되지? 성분의 총합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답 1번이죠. 뭐, 연희야 뭐 생각해볼까? 그냥 15번이요. 11에서 98까지요. 30개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나세라 뭐든지 아니면 등차수니까 등차수 일반 뭐든지 우리는 안 그러면 이래 보면 되잖아. 1에서부터 99까지는 3의 배수가 몇 개인지는 알지? 1에서부터 99까지 33개. 33개잖아. 33개 중에 뭐가 빠졌니? 3 빠졌고 6 빠졌고 9 빠졌잖아. 3개 빠졌지. 3개 빠지면 몇 개 남았어? 30개 남았잖아. 요 놈의 개수가 30개인데 요 놈 똑같이 30개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0개 이렇게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 자, 17번 A라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A라는 행렬. 보니까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A고 행렬 B가 다음을 만족한답니다. A, B, A는 A. 다음을 만족할 때 주어진 문제에서 A 빼기 B를 직접 구하라 했는데 A 행렬은 뭔지 나타나 있고 B가 뭔지 모르지. B가 뭔지 알아야지만 A 빼기 B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B를 구하라고 해. B를 구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A랑 뒤에 있는 A를 D내 빼야 될 거 아니야? 하면 뭘 곱해야 되지? A 역행렬 곱하면 되잖아. A 역행렬 존재하는지 봐야 되겠네. A 역행렬이 존재합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면 되지? AD 3 마이너스 2 하니까 0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양변을 뭘 곱했는 게 아니라 A 역행렬을 곱했다. 그럼 얘를 곱하? 앞에다 곱할까? 앞에다가 A 역행렬 이를 곱하면 곱했어? 그러면 C가 왜 됐죠? 요 두 놈은 사라지고 BA는 뭐가 됐어? 단위 행렬이 되는 거야. 됐어. 난 지금 B를 구하니까 또 양변을 또 뭐고? 이제는 D에다 곱해야 되겠네. A 역행렬 D에 곱하면. 맞지? 앞에 뭐 남지 이제? B는 뭐가 돼요? B는 A 역행렬만 남는 거야. 아, B가 지금 뭐란 말이야? A 역행렬인지 알아듣지. 됐습니까? A 역행렬은 또 직접 구하면 되잖아. AD 마이너스 BC 3 빼기 2니까 1분의 두 개 뭐 안 되나? 자리 바꾸고 3, 1 두 개 구호 반대하면 이게 지금 A 역행렬이 되겠네. 됐습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은 A 빼기 B란 말은 A가 지금 1, 2, 3 그 다음에 빼기 B라는 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계산하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빼뜨리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빼뜨리면 2가 되고 2 빼기 빼기니까 4가 되나 3 빼기니까 2가 되고 이게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 답이 답지에 2번이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양수 t 밑줄 꽂고 양수 t에 대하여 양수란 말을 줬는 이유가 있겠지. a라는 행렬이 이래 생겼다는 거야. a 행렬이 t 그 다음에 제로 마이너스 4t 제곱에 마이너스 4t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 1 이게 지금 a a 역행렬의 1행 2열 성분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a 역행렬 일단 구해야 되겠네. a 역행렬의 1행 2열 성분입니다. a 역행렬은 ad t지 t 곱하기 얼마 여기잖아.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t분의 1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자리 바꾸고 이게 5 반대하니까 0 4t 제곱에 플러스 1 요거잖아. 그놈의 무슨 성분겠지? 1행 2열 성분 1행 2열이니까 요 놈이잖아. 근데 요 놈이 답이 아니고 요거랑 요거 곱했는 게 1행 2열 성분이지. 맞지? 1행 2열 성분은 뭐가 되지? 곱했더니만 4t가 되나? 4t 플러스 t분의 1이지. 요 놈의 뭘 물어는 최소값을 물어주죠. 자,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산수 기하 평균 문제가 됐잖아. t라는 놈이 양수라는 조건을 줬고, 맞지? 네모 더하기 뭐지? 세모야. 합의 최소값. 양수 조건의 합의 최소값 산수 기하. 됐습니까? 자, 요 놈은 항상 끊어갔네. 2배에, 루트에, 2개 뭐 했는 거? 곱했는 거. 맞지? 곱하면 얼마 되지? 4가 되지.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지? 최소값은 요 값이 최소값이니까. 맞지? 2 곱하기 2에서 답은 4.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산술 기하랑 연결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두 행렬 A 역행렬이 지금 다음과 같이 생겼고, A 역행렬이 생겼습니다. 2, 1, 3, 2. 이게 A 역행렬이고, 그 다음에 B 역행렬도 얼마 적혀졌어? B 역행렬은 마이너스 1에 2, 1,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1대 AB의 역행렬의 모든 성분이 나잖아. AB라는 곱했는 AB의 이 전체 곱했는 거에 역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지. 맞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역행렬 공식 기본 공식이지. AB 전체의 역행렬은 뭐라 같은 거야? 역행렬을 하나씩 나눠주되 자리가 뒤바뀌는 공식 알고 있어. 결국 뭐가 됐어요? B 역행렬, A 역행렬. 이게 지금 AB 역행렬하고 똑같은 거. 이거는 계산하면 되잖아. 적어졌으니까. B 역행렬 문제 계산해요.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1. 요놈 곱하기. 그 다음에 A 역행렬은 뭔지 켜줬네? 2, 1, 3, 2. 계산 직접 하면 되겠네.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4니까 3이 될 것이고.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1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겠으니까 그놈은 얼마 되지? 다 되겠더니만 5가 되겠지. 여기에 관한 모든 성분의 합은 5가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4죠. 이게. 20번. A 행렬이 다음과 지어졌고 A라는 행렬이 1, 2, K, 4. B 행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이게 B 행렬이야. 주어진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A, B의 역행렬 전체 요것이 같답니다. 뭐랑 같았겠지? A 역행렬, B 역행렬이 이게 성립할 때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한테 줬는 정보는 뭐지?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뜻이지. 알겠지? 왜 그렇지? 원래 여러분들아 이거랑 같은 게 뭔데? 이거랑 같은 게 B, A 역행렬이지. 원래 이거랑 같은 게. 좀 전에 말했듯이 요거 풀면 이거랑 같아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으니까 당연히 뭐랑 같은 거야? 이거랑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문제는 A, B랑 같아요. B, A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들아. A, B는 A가 성분이 다 주어졌으니까 K4 요 놈하고 직접 곱하면 되겠지. 2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마이너스가
계산합니다. 빨리 했더니만 2, 6이 되니까 8이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2K, 4, 3, 12 2K 더하기 1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BA도 직접 빨리 계산해야 되겠네. BA 계산하면 BA는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넘어가고 1, 2, K, 4하고 있는 것이죠. 계산하면 2하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뒤에 주면 안 되겠지. 맞지? 다 적을 필요 없겠지 이제? 그럼 뭐랑 해야 돼?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따라서 계속 이거는 안 적었다 이러더라. 얼마지? 마이너스 2K 더하기 2랑 8랑 같아야 돼. 이 양식인가 6이 K는 얼마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답이죠. 그리고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것부터 풀자. 두 행렬 A라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 A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1, 2, 3, 5 여기 A 행렬이고 B 행렬은 단행렬이네. 요 놈하고 단행렬이 줄여서 단행렬이 당연히 일방방행이죠. 이래 주어졌을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A는 이거랑 같고 A라는 행렬이 P 곱하기 A 더하기 그 다음에 Q 단행렬 요 놈의 역행렬하고 같다. 이게 성립할 때 상수 P, Q의 값을 물어봤어. 여전히 똑같네. 뭐 하고 싶어요? A는 등식인데 집중해라. 요 놈의 전체 뭐라 했노? 역행렬 했잖아. 그러면 뭐 곱하고 싶어? 요 놈의 짝을 곱해줘야지. 양변을 뭘 곱한다고? PA 플러스 Q 단위를 곱해준단 말이야. 맞지? 곱해보자. 그럼 앞에다가 이렇게 곱하 PA 플러스 Q 단위 행렬을 앞에다 곱하면 뭐가 되지? 그놈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왼쪽에 그놈은 뭐가 되지? 우변은 단위 행렬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왼쪽 식을 좀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되지. 정리해보면 P라는 지금 상수다. PA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야? 플러스 QA가 될 것이고 됐어? 왼쪽 거는 거 하니까 뭐가 되지?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런 제로가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됐지? 자, 그런데 물어봤는 거는 스몰 p 값하고 q 값 물어봤잖아. 자, 그러면 이런 거 주어주면 돼. 지금 A라는 행렬에 성분이 완벽하게 다 주어져 있어. 뭐가 성립하지? 쾌해 정리. 이게 몇 차식이야? 2차식. 기억나죠? 성분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 2차 방정식 꼬라지 개수를 알고 싶을 때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만 쓰면 되고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 이 성분이 뭔지를 알고 싶을 때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되지?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물론 쓰고 또 뭐야? 인수분해 하락했잖아.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 거야. 시험에서 나온다. 어쨌든 간에 K 정리 쓰면 해결되겠구나.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겠습니다. K 정리. 그리고 K 정리는 상당히 유용하다. K 정리 썼더니만 A 제곱에 두 개 더 했는 거 보고 안 되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지? 4A가 될 것이고 두 개 곱했는 거 마이너스 5입니다. 두 개 곱했는 거 6이지. 맞지? 그놈 뭐 한단 말이야? 뺀단 말이야. 맞지? 빼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단위 행렬로 됐죠. 그놈은 제로. 이게 성립하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뜻이라고. 맞지? 근데 개수 비교하러 봤더니만 이거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건 뭔데? 마이너스 11 단위 행렬 어떻게 하면 되지? 양변에 마이너스 뭐야 그냥 11로 나눠주면 뭐 틀려? 마이너스 3인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이야? 네. 아 그러면 이뻐지는 거야. 맞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에 되나? 그래. 맞지? 그래서 얼마야? 플러스 단행이거든. 맞습니까? 이거랑 비교하려고 했더니 이만 마이너스 단행이면 이만 플러스 단행이면 뭐 하면 되지? 여기다 여기다 뭐 양변을 못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4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제로니까
조준돼서 개수겠더니만 p 값을 하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됐습니까? q 값은 또 뭐가 됐어? 플러스 4가 이렇게 pq 값을 구했죠. 뭐가 됐죠? 곱하겠어? 곱했더니 답은 뭐냐? 마이너스 4가 답이.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른 풀이도 많아 사실은. 근데 쌤이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를 자꾸 세뇌시키고 있어. 부르짖고 있잖아요. 나에게 제발 나의 짝을 곱해줘라고. 곱해주는 거지. 됐어? 그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제일 쉬운 풀이 방법이다. 22번. 행렬 A라는 놈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 A 행렬이 0, 2, 4, 마이너스 이 행렬에 대하여 이걸 물어봤어. 2A 역행렬에 다시 뭐 역행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놈의 모든 성분해하고 이놈의 모든 성분해하고 자 이렇게 해보자. 2는 상수죠. 저놈 역행렬 뭐하면 되지? 2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A 역행렬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잖아. 너무 쉽네. 이놈의 모든 성분하고 똑같잖아. 그럼 A의 모든 성분하고 얼마한테 다 가니까? 5네. 거기다 다시 2분의 5 곱하면서 얼마인데? 2분의 5가 다르지. 그 답이 2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문제랑 똑같은 게 되는 문제죠. 일단 풀리는 마음대로 쓰면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눈으로 따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직접 다시 풀어보고 풀이 같은 건 적으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따라 풀어. 그래야지 안 좋을 거 아니야. 좋을지 말고. A라는 놈이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이렇게 있고 B라는 놈이 1빵 1, 1 이렇게 생겼죠. 다음 식이 성립 안 돼. 6분의 1 곱하기 A, B 역행렬의 전체 역행. 문제 스물로 오기를 이놈의 모든 성분의 곱을 물어. 모든 성분의 곱이니까. 모든 성분의 곱이죠. 자 일단 저놈을 전개해보면 뭐가 되지?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잘못 적은 거 아니지? 잘못 적었죠? 6분의 1까지 포함됐네. 6분의 1까지 포함됐어 역행렬을 물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6분의 1의 역행렬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겠지. 6 숫자니까 6이 되고 요 놈의 역행렬은 두 개 자리 뒤바뀌는 거 알겠죠? 뭐가 되지? BA 역행렬 이래 되는 거지. 됐어? B는 뭔지 알고 있고 A 역행렬을 구하면 되고 바로 해볼까? 6 곱하기 B는 뭐지? B는 1빵 1, 1 곱하기 좋아. A 역행렬 합니다. A 역행렬은 두 개 곱하기 얼마야? 2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AD 마이너스 B 시험 얼마야? 3분의 1 되지 3분의 1 숫자니까 앞에 튀어나와도 되겠네. 3분의 1 됐어. 그 다음에 두 개 자리 바꾸고 얼마야? 1, 2 9, 5 반대하면 마이너스 1 되어지겠지. 이건 계산하면 앞에 게 얼마야? 3이잖아 3 곱하기 숫자는 나중에 곱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해보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얼마야? 1 2가 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니까 1 이렇게 되지. 맞나? 여기 뭐 틀렸어? 여기 앞에 요거? 상수 요거? 고맙습니다. 3분의 1은 2다. 알겠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내 혼자 하고 있는 거야. 훌륭한 재준이 학생. 이런 거야 불러줬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이거 다 곱해. 지금 뭐 알았게 너? 이놈의 모든 성분을 모든 성분을 다 곱하잖아. 어떻게 하면 되지? 다 곱한 다음에 이 곱해도 되죠? 맞지? 어쨌든 다 곱할 거니까. 맞지? 손 자른다. 다 곱하니까 얼마지? 요거 다 곱하니까 얼마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나? 요거 다 곱하고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리고 다시 2로 곱했으니까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모든 성분의 곱인데 답이 왜 틀렸어? 곱하고 되는 거예요. 아, 다 미안하게 큰일 날 뻔했네. 모든 성분의 합이하고 모든 성분의 곱이잖아. 맞지? 다 더한 다음에 곱한 게 아니구만. 다 곱해놓고 다시 곱해야 되거든. 네, 그래도 다르지? 해볼까? 자 봐. 이 말은 다 곱하면 뭐 되지? 2
마이너스 2, 4, 2 이렇게 돼.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건 달라. 그러니까 더하기는 분배법칙이 가능할 때는 묶어내는 거고 사실은 알겠지? 그 말과 똑같고 곱하기는 다 곱해주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곱할 거니까 다르네. 큰일 났겠지. 다 곱하는 거 얼마인데? 이게 지금 8이니까 4, 8이 32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야. 그렇지? 곱이다. 자, 24번.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하여 A 더하기 2A 역행렬 됐지? 2A의 역행렬. 조진이 보시.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에 1 그러겠지. 이래 줘서 쓸 때 무릎 안 넣어 이거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에 A 제곱의 전체의 역행렬 이래는 거구나. 전체 해보자. 이게 뭔지 물어봤는데 요거 양변에 A를 곱해줘 라는 식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되긴 된다면 그건 물어본 게 아니야 사실은. 자 일단 물어보자. A랑 A 역행렬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행렬은 뭐가 성립하지? 교환법칙 성립해. 일단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등등은 다 쓸 수가 있지. 근데 이거 물어봤잖아. 이거 강화번호 A랑 똑같지 않나? 뭐 느껴지는 거 있나? 이거 읽어보자니까 요거 잘 나오지 생각보다. 뭐 하고 싶은 거야? A 역행렬의 제곱이랑 뭐랑 같은 거지? A 제곱의 역행렬 제곱 같은 건지 알겠지? 두 개 자리 바꾸는 거. 그 태평을 썼는 거지. 무릎 아닌 게 사실 이거지. A 제곱에 더하기 뭐랑 같은 거? 뭐라 적으면 돼? 두 개 자리 바꾸고 싶어? 두 개 자리 바꾸고 싶으면 인마 두 개는 자리 바꿔도 되지. 그럼 뭐가 됐어? A 역행렬 전체 제곱은 됐어. 맞지? 인마를 가능수가 뭐든? 4. 그러니까 뭐가 됐지? 1에 됐다. 따라와. 잘 되겠습니까? 요놈 가서 물어보자. 4분의 1에 A 제곱에 역행렬 가서 물어보자. 됐어. 요놈 뭐랑 같이? 일단 역행렬 보여보자. 역행렬 구하면 뭐가 되나? 4. 맞나? 그 다음 뭐가 되지? A 뭐가 되나? A 제곱에 역행렬 되잖아. A 제곱에 1에 된 거지 이렇게. 맞지? 이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나? 왜 되지? 요래 되지. 그 다음에 제곱을 한 번에 묶고 싶어? 이렇게 묶으면 돼. 그래서 인마가 쓰는 건데 2A 역행렬의 제곱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네. 이게 결국 물어가는 게 뭔데? 요놈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을 말해보자. 맞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을 뭐라 하노? A 플러스 2A 역행렬 전체 뭐랑? 제곱에. 맞지? 지금 뭐하고 있는? 곱셈 공식에 변형 쓰고 있습니다.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잖아. 앞에 거 뒤에 곱하면 얼마 되니? 2가 되지. 2 맞나? 2 뭐? 단위 행렬이지. 2 단위 행렬. 그냥 2가 아니고. 앞에 거 뒤에 곱하면 뭐죠? 2 단위 행렬. 맞지? 요거 2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거야. 마이너스 4 단위 행렬 되는 거 알겠니? 잘 옵니까 여러분들아? 요거 예상하시죠. 요건 지금 뭔지 다 펴줬어. 여기 있네. 그렇지? 그럼 요놈의 제곱이란 말은 요놈의 제곱이란 말은 요거 직접 제곱했는 거랑 똑같잖아.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니?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나? 6 9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가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 되나? 이렇게 요놈에다가 다시 빼래. 4단행기 4단행기는 뭐가 되지? 4빵빵4잖아. 다시 그럼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은 결국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이고 9 빼기 0이니까 9가 되고 싶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빼기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나? 답이 복잡하게 나왔나? 이게 답이 되겠죠. 답 맞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됐죠? 지금 요소는 주어진 요게 이거랑 같은 말인지를 느꼈으면 좋겠네. 그 다음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막 썼던 이유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쓸 수 있다.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2차 정사각형을 A교자의 다음 식을 만족할 때 A에 1010 이거 됐나? 그다음에 B 곱하기 요놈이 지금 성분으로 나타나있네. 마이너스 5 2 그 다음에 2 주어진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이런 것 같다. 9분의 1의 B 전체의 역행량 곱하기 A 역행량 1010 이놈의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이면 또 좋겠다만 이렇게 해볼까? 숫자만 좀 헷갈리죠? 요것도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얼마 되지? 이거는 9 B 역행이라고 같은 거.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A 1010 역행력 두개 자리 바꿔. 됐어. 그 다음에 숫자 9는 놔두. 요 놈만 가지고 파란색. 숫자 9는 놔두면 9 놔두. 그럼 요 두 개 다시 역행으로 묶어버리면 두 개 또 얘대로 자리가 바뀌지. 바뀌어서 A 1010 B 그놈 전체의 역행력 이래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요게 A 1010 B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요놈의 역행력 5하면 되죠. 맞지? 계산해볼까? 그게 되면 9 곱하기 요놈의 역행력 5하면 되겠네. 2개 곱하고 마이너스 5 2개 곱하고 4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되나? 마이너스 9분의 6. 그래서 전장적으로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고 됐어. 그럼 뭐 하면 되지? 자리 바꾸고 하면 1 마이너스 5가 되고 5 반대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여기서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뭐가 됐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되네. 됐지? 이놈들의 모든 성분을 이것도 곱하라 했나? 곱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 여기에 모든 성분의 곱이 되겠네. 답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돼요. 26번.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한다. 26번 문제 보니까 x라는 행렬을 주기를 이번에는 x가 a, b, 2,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죠. 그냥 물어보기를 이거일 때 바로 나왔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일 때 스몰 a, b 값 구한다면 더하겠잖아. 여기 똑같죠. 나에게 제발 x를 곱해줘 라고 하니 곱해줬더니만 x제곱이 뭐란 말이야? 지금 당연히 행렬이라고 하겠지. 됐어? 그럼 뭐를 모았어? 직접 제곱하면 되잖아. 이거 이 정도는 x제곱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a, b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b 2 마이너스 1 계산해보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b가 되죠. ab 마이너스 b가 되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b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뭐가 된다? 단행형이다. 단행형. 하면 1빵빵 1 돼야죠. 그럼 요거 좀 쉽네. 요거 뭐야? 이게 뭐가 된다? 빵이 돼. 됐어. a는 얼마죠? 1. 1빵빵 1. 요게 지금 뭐가 돼야 되지? 1이 돼야 되겠네. 됐어. 그럼 b는 얼마지? 0. 됐습니까? 스몰 ab를 두 개 더 알았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 구하면 되겠네. 26번이고 27번 행렬 a가 다음 것이 나타났어. a는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x 1 요놈에 대하여 A 3승은 A가 승리한다라고 했고 그때 물어보기를 A의 1004, 1004 요놈의 모든 성분의 합 요놈의 모든 성분의 합 합을 물어봤네. 추정 문제인데 일단 보니까 이 주어진 식을 딱 보자. A 3승은 A는 안 나오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양변에 A 역행렬을 곱해주면 A 제곱이 A가 되겠네. A 제곱이 단행렬이 되겠네. 맞지? 역행렬이 존재하잖아. 뒤에 곱하니까 얼마인데? 마이너스. 막 무슨 뭔지 몰라도 곱하면 무조건 0 될 거 아니야? 맞지? AD 마이너스 BC가 절대 0이 아니잖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변을 못 곱한다고. A 역행을 곱하면 결국 뭐가 됐어? A 제곱이 뭐가 됐단 말이야? 단행이고 A 제곱이 단행이네. 그럼 이 사이클로 돌아갈 것이면 2로 나눈 나머지 2의 배수는 다 단행이 되는 거잖아. 2의 배수. 맞지? 이게 그러면 뭐라는 거야? 그냥 단행이라고 갖다 줘. 모든 승문합은 얼마? 2가 되겠지. 1빵빵이면 답은 2. 이렇게 쉽게 되었습니다.